자식이 몇 살이 되어도 부모는 자식 걱정을 멈추지 못합니다.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. 그런데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.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. 강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. 단지 그 걱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, 왜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는 건지, 그 안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.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실 겁니다.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?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일 먼저 자식 생각이 나는 것, 어젯밤 통화에서 목소리가 좀 어두웠던 것 같아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,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는지, 옆에 믿을 사람은 있는지,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. 그러다 전화를 합니다.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. 자식은 바쁜 목소리로 받습니다. 엄마, 나 지금 회의 중이야. 전화를 끊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자식 낳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. 애가 어릴 때는 다치지 않을까 걱정했고, 학교 다닐 때는 친구 관계가 걱정됐고, 취직할 때는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됐고, 결혼하고 나서는 저 둘이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, 애를 낳으니까 이제는 손자까지 걱정이 됩니다. 도대체 이 걱정이 언제 끝나는 건지 끝나지 않습니다. 그게 솔직한 말입니다. 부모의 걱정은 자녀가 어른이 되어도, 자녀가 멀리 살아도, 심지어 자녀가 잘 지내고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. 왜일까요?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너무 단순한 대답입니다.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. 걱정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. 하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, 또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.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생겼습니다. 둘 다 자식 생각을 하고, 둘 다 자식에게 전화를 하고, 둘 다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.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. 첫 번째 걱정은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. 두 번째 걱정은 사실 나를 향해 있습니다. 많은 부모들이 이 두 번째 걱정을 첫 번째 걱정이라고 믿으며 삽니다. 나는 그냥 자식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. 맞습니다. 걱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. 그런데 자녀가 엄마, 나 괜찮아, 걱정 마 라고 말해도 전혀 안심이 되지 않을 때 그 걱정은 자녀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걱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, 왜 노년에 유독 더 강해지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. 천천히 들어주세요.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72 된 어머니 한 분이 딸에게 하루에 4번씩 전화를 했습니다. 아침에 한 번, 점심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, 자기 전에 한 번. 딸은 처음엔 다 받았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. 어머니는 그게 이상했습니다. 혹시 나한테 화난 건지, 아니면 몸이 아픈 건지, 무슨 일이 있는 건지, 결국 직접 찾아갔습니다. 딸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그냥 바빴던 것뿐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.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내가 뭘 잘못한 걸까? 내가 너무 심한 걸까? 그 마음이 며칠을 갔습니다.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?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은 경험, 연락을 참으려 해도 손이 먼저 전화기를 짚는 경험, 자식한테 부담이 될까봐 말을 삼켰는데 그 삼킨 말이 속에서 맴도는 경험, 이게 유독 혼자 사는 분들께 더 강하게 옵니다.
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. 텔레비전을 틀어도 어느 순간 자식 생각으로 돌아옵니다. 밥을 차려도 이 아이는 오늘 뭘 먹었을까? 날이 추워지면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지 아무것도 안 해도 걱정은 스스로 자라납니다. 이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. 심리학자들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.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. 직장이 없어지고 친구들이 하나씩 멀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남아있는 가장 큰 존재가 자녀가 됩니다. 자녀가 잘 지내면 나도 괜찮은 것 같고 자녀가 힘들면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은 느낌.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.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감정입니다. 문제는 자식이 아닙니다. 자식은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. 진짜 문제는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자녀에게로 완전히 옮겨가 버렸다는 겁니다.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, 심리학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천천히 들어주세요. 내 삶의 중심이 자녀에게 옮겨간다는 것. 이게 왜 일어나는 건지 심리학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들여다봤습니다.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쓸모 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. 젊을 때는 그게 일이었습니다.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, 사회에서 역할이 있는 사람.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. 은퇴를 하고, 아이들이 독립을 하고,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씩 곁을 떠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? 이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것에 더 단단히 매달립니다. 그게 많은 경우 자녀입니다. 자녀를 걱정하는 동안은 내가 여전히 부모라는 느낌이 납니다.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. 내 삶에 이유가 있다는 느낌. 그러니 걱정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, 걱정을 멈추는 게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 이유를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. 그냥 자식이 걱정돼서 전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걸 불안의 투영이라고 합니다.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옮겨가는 것.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. 내가 외롭고, 내가 무력하고, 내가 두렵고, 그런데 그 감정을 직접 들여다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식 걱정이라는 형태로 그 감정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.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? 자녀와 통화를 하고 나서 잠깐은 안심이 되는데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걱정이 올라오는 경험. 그게 반복된다면 그건 자녀 때문이 아닙니다. 자녀가 전화를 받아줘도 내 안의 불안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. 아무리 통화를 해도, 아무리 확인을 해도 그 불안은 잠깐 잠잠해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불안의 뿌리는 자녀가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. 노년에는 특히 이것이 더 강해집니다. 몸이 약해질수록,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, 세상과의 연결이 줄어들수록 그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. 그리고 그 불안이 깊어질수록 자식 걱정도 함께 커집니다. 이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.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만도 아닙니다.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감정 구조 안에 있습니다.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것. 그게 오늘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그렇다면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 오래된 인간의 감정에 대해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?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
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이다. 처음 들으면 조금 서운한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. 내가 아무리 걱정을 전해도 그게 자녀에게 닿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리니까요. 그런데 융이 말하고자 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.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가장 깊은 안정감을 준다는 것, 말보다 존재가 먼저라는 겁니다.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. 부모님이 뭔가를 가르쳐줘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었습니다.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, 어떤 표정으로 살았는지, 힘들 때 어떻게 견뎌냈는지,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.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모가 불안하게 살면 자녀도 불안을 배웁니다.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돌보면 자녀는 그걸 보며 안심합니다. 우리 부모님은 괜찮아. 잘 지내고 계셔. 이 생각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. 아들러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. 과도한 보호와 걱정은 자녀의 자립심을 빼앗는다고. 자녀를 믿지 못하는 부모의 불안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자녀 스스로도 나는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든다고. 이 말이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나는 자식을 사랑해서 걱정하는 건데 그게 자식을 힘들게 한다니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.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녀에게 불안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.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.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. 2000년 전의 말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자녀의 삶은 이미 자녀의 것입니다. 부모가 아무리 걱정해도 그 걱정이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. 자녀가 넘어지는 것도, 자녀가 실수하는 것도, 자녀가 힘든 시간을 겪는 것도, 그건 자녀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들입니다. 부모가 막아줄 수 없습니다. 막아주려 할수록 자녀는 더 약해집니다. 노년에는 특히 이것이 중요해집니다.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에너지가 쌓이면 그게 몸으로 옵니다. 잠을 못 자고, 소화가 안 되고,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, 그 에너지를 자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쓰는 것,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변화입니다.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자녀를 믿는 것, 자녀의 삶을 자녀에게 돌려주는 것,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.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 다음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머리로는 압니다. 자식은 이제 어른이고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고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도. 그런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.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. 습관이기 때문입니다. 수십 년 동안 자녀를 걱정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왔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한 번에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. 조금씩 아주 작은 것부터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입니다. 걱정이 올라올 때 바로 전화하지 않는 연습. 자녀 생각이 나고 걱정이 밀려올 때 전화기를 드는 대신 딱 10분만 기다려 보세요. 10분 동안 그 걱정을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. 쫓아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냥 앉아서
이 걱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가만히 느껴보는 것. 신기하게도 10분이 지나면 그 걱정이 조금 작아져 있습니다. 감정은 들여다보면 크기가 줄어듭니다. 두 번째입니다. 하루에 자녀에게 연락하는 횟수를 스스로 정해보세요. 하루 한 번, 혹은 이틀에 한 번. 처음엔 불안합니다. 연락을 참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. 그런데 그 불안을 견디는 연습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겁니다. 자녀를 믿는 연습이기도 하지만 내 불안을 내가 감당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.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내 감정을 내가 다루는 것. 그게 처음엔 어색하지만 반복할수록 단단해집니다. 세 번째입니다. 내 하루 안에 나만을 위한 시간을 하나 만드세요.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.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,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잠깐 눈을 감는 것, 날이 좋으면 밖에 나가 햇볕을 10분만 쬐는 것. 자녀 걱정이 커지는 건 대부분 내 하루가 비어있을 때입니다. 내 안이 고요하고 비어있을수록 걱정은 그 빈자리를 채우러 옵니다. 내 하루가 조금씩 채워지면 걱정이 파고들 틈이 줄어듭니다. 네 번째입니다. 자녀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 이 말을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. 우리 애는 잘하고 있어. 나는 믿어. 처음엔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. 그냥 말뿐인 것 같습니다. 괜찮습니다. 믿음은 원래 감정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. 선택이 먼저입니다. 믿겠다고 선택하는 것, 그 선택을 반복하는 것.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. 다섯 번째입니다.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전화 대신 짧게 글로 써보세요.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. 그냥 종이에 써보는 겁니다. 오늘 내 생각이 났어. 잘 지내고 있지? 써놓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. 전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전해진 것 같은 느낌. 감정은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소됩니다.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하나만 골라보세요. 다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. 하나만, 오늘 하루만, 그걸로 충분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내려놓는다는 말, 처음 들으면 포기처럼 느껴집니다. 자식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, 자식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처럼.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. 내려놓는다는 건 자녀를 한 명의 독립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.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.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. 내가 옆에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. 그 믿음을 건네는 것, 그게 내려놓음입니다.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원했던 게 무엇이었나요? 건강하게 자라는 것,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,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, 그게 이루어졌습니다. 자녀는 이미 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옛날의 방식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아직 어린아이를 보듯, 내가 지켜줘야 하는 존재를 보듯. 자녀는 이미 어른입니다.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,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.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. 수십 년을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. 자녀가 잘 자라도록, 자녀가 부족하지 않도록,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.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. 충분히 잘하셨습니다. 이제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써도 됩니다. 내가 오늘 뭘 먹고 싶은지,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, 내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한지,
오래 잊고 살았던 그 질문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.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때 자녀는 오히려 더 안심합니다. 우리 부모님은 괜찮아. 잘 지내고 계셔. 이 생각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. 자녀를 위해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하루만큼은 자녀 걱정을 잠시 내려두고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하나를 해보세요. 좋아하는 차 한 잔이어도 좋습니다. 오래된 음악 한 곡이어도 좋습니다.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.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. 지금도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당신 자신도 그만큼 소중히 여겨도 됩니다. 오늘도 달빛 마음꽃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